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튜토리얼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권브이 헤드 모델링을 할 건데 이런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링만으로 만들기에는 까다로운 터라 주로 여기 있는 프리폼 모델링을 사용해 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명령어를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리폼을 다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설명이니 초간단 기본 운영법부터 알아보고 가죠. 이 영상은 좀 길고 느립니다. 지루하더라도 참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걸 완성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더하면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9년, 2012년 그 언저리에 대한민국 메이커스 1000만 명 양성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계획이지만 전 그걸 이루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편한가? 프리폼 모델링을 위해 크리에이트 폼을 클릭합니다. 주로 사용할 명령이 플랜이니 이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선택하시고 작성할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XZ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모델링은 블렌더나 3D 맥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점선 면을 움직여 유기적인 모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중심점에 적당한 크기의 면을 만들고요. 대화 상자의 랭스페이스와 웨이스페이스의 값을 넣어 세그먼트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면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폼 명령을 사용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마킹 메뉴를 열면 항상 이곳에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하면 화살표와 회전자가 나타나는데 이걸 매니퓰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에디트 폼으로 점, 선, 면을 움직여 모델링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화살표는 축에 따라 이동하고요. 회전자는 면에 따라 회전합니다. 이 사각형은 평면을 따라 이동하고 여기 기역자처럼 생긴 바가 있죠. 이건 축에 따라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틀어진 선을 수평 수직으로 정리할 때도 사용합니다. 면을 추가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의 경우는 Alt키, 맥의 경우는 옵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선택하고 화살표를 추가할 방향으로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면이 뽑아져 나옵니다. 물론 면도 생성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으로 이어진 선이나 면을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니퓰레이터의 중심점을 이용해 Alt 클릭 드래그로 면의 생성도 한 번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모드, 메인 메뉴바의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박스 모드로 모델의 제어점과 골격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프레임 모드로 컨트롤 프레임과 실제 모델링이 같이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스무스 모드로 실제 모델링된 형태입니다. 단축키는 윈도우의 경우 순서대로 Alt 1, Alt 2,
Alt 3이고 맥의 경우는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입니다. 이건 자주 사용하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 설명은 다 된 것 같네요. 간단하죠? 이제 태권브이 헤드 모델링을 하러 가죠. 자, 태권브이 헤드 모델링을 위해 먼저 참조할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미지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에 미리 다운로드 해놓고 퓨전 360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상단의 메뉴바에서 인서트, 캔버스를 선택합니다. 먼저 정면 이미지 선택하고 위치는 XZ 패널로 지정해 줍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확대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측면 이미지. 다시 한번 인서트, 캔버스로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YZ 패널로 지정해 줍니다. 이미지는 실제 크기와는 상관없이 아주 작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기를 직접 지정해 줘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캔버스를 열어 첫 번째 이미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캘리브레이트를 클릭합니다. 머리 윗부분과 턱의 모서리를 선택해 치수창을 활성화합니다. 저는 4cm 정도로 할 것이라 4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측면도 같은 방법으로 크기를 지정합니다. 만약 위치가 어긋났다면 브라우저의 캔버스에 해당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에디트 캔버스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매니플레이트의 곡선 바를 이용해 확대나 축소로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줍니다. 전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메인 메뉴 바에서 크리에이트 폼을 선택해 T-스플라잉 모델링으로 전환합니다. 메뉴 바에서 플랜을 선택합니다. 작성을 위해 XZ 평면을 선택하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렉탱글을 2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어차피 변형할 것이라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녹색 선에 면의 모서리가 정확히 일치하게만 사각형을 작성합니다. 면은 하나만 필요하니 대화 상자에서 랭스페이스와 위스페이스를 1로 바꿔줍니다. 이제 에디트 폼 명령으로 점, 선, 면을 선택해 참조 이미지에 맞춰줍니다. 뷰 큐브를 이용해서 측면으로 돌려주고 면 전체를 선택해 화살표를 이용해 턱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회전자로 각도를 맞춰줍니다. 직접 거리나 각도를 입력해도 됩니다. 다시 정면 확인해 보시고 틀어진 위치를 맞춰줍니다. 측면 보기에서 면의 라인 하나만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당겨서 면을 하나 더 추가해주고 점선 면을 이동해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정면을 보면 앞서 만들었던 모델링과 좀 달라졌죠. 이건 나중에 크레이스 명령으로 각이진 형태로 수정할 것이라 지금은 그냥 디스플레이 모드로 변경해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유틸리티스,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하고 박스 모드로 바꿔줍니다. 단축키는 Alt 1, 맥은 컨트롤 1입니다. 이미지에 맞춰줍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해 모델링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멘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브이 헤드는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이라 머리띠를 기준으로 분할할 것이니 머리띠 위로 면을 올려줍니다. 아주 조금만 올려주면 됩니다. 대충 맞춰진 것 같다면 Alt 3, 맥은 컨트롤 3를 눌러 스무스 디스플레이 상태로 전환해 귀 부분의 둥근 모서리를 이미지에 맞춰줍니다. Alt 1, 맥은 컨트롤 1을 눌러 다시 박스 모드로 전환하고 정면 상태도 괜찮은지 확인해줍니다. 이미지는 필요할 때만 활성화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헷갈릴 때는 비활성화합니다. 이제 턱을 미러로 대칭시켜 턱의 전체 모양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시메트릭, 미러 듀플리케이트를 선택합니다. 턱 선택하시고요. 미러 플랜은 YZ 평면입니다. 여기 중간에 녹색의 미러선이 생기면 제대로 대칭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쪽만 이동시키면 미러된 반대쪽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턱의 위아래에도 대각으로 돌출된 면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는 하나씩 면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두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더 좋더라고요. 메뉴바의 모디파이, thickn을 선택합니다. 이 턱은 출력을 위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것이라 두께가 얼마인지 중요하지는 않으니 1.5mm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 두께가 만들어지면서 면이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된 면에 영향을 받아 그런 것이라 선을 다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뷰 큐브를 탑으로 지정해서 튀어나온 선을 선택하고 해당 방향의 조절바를 이용해 살짝 안쪽으로 내려주고 치수창에 0을 입력합니다. 턱 아래도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이미지에 맞춰줍니다. 귀와 이어지는 부분도 직선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제 안쪽의 면을 모두 선택해 삭제합니다. 죄송합니다. 삭제는 에디트 폼 명령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미러 상태이니 절반만 선택해주면 모두 선택이 되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 선택면을 삭제합니다. 그럼 이렇게 껍데기 형태만 남게 됩니다. 이제 출력을 위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 면을 이어줍니다. 면을 하나 추가해서 이어줄 것인데 아주 작아도 괜찮으니 면이 겹쳐지지만 않게 돌출시켜줍니다. 돌출시킨 면을 이어주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웰드 버텍스 한 가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버텍스를 선택합니다. 이동할 점을 먼저 클릭하고 도착할 곳을 클릭하면
점과 점이 연결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칭선이 있는 곳은 항상 이동할 점을 대칭점과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점을 이어주면 이렇게 대칭이 유지된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죠. Alt 3, 맥은 컨트롤 3을 눌러 스무스 모드로 바꿔줍니다. 이게 원래 모델링입니다. 크리스 명령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죠. 크리스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를 접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각진 모서리를 뜻합니다. 모델링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이 있는데, 두꺼운 선은 크리스가 이미 적용된 선이고요. 얇은 선은 크리스가 적용되지 않은 선입니다. 모디파이에서 크리스를 선택합니다. 얇은 선들을 선택해 각진 선으로 만들어줍니다. 대칭이 되어 있으니 한쪽의 선들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도 크리스를 적용해 줍니다. 원하는 모양이 나왔다면 OK를 눌러 명령을 완료합니다. 좀 익숙해지면 전체를 다 선택해 면을 생성한 후 한 번에 붙여줄 수도 있지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턱 아래쪽도 반복해 줍니다. 에디트 폼에서 Alt, 맥은 옵션을 눌러 겹치지 않게 면을 생성해 주시고요. 웰드 버텍스로 움직일 점 클릭, 도착할 대칭점 클릭, 그리고 나머지 점들도 붙여줍니다. 이것도 각진 모양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여기 얇은 선 2개만 크리스를 적용하면 되겠네요. 크리스 명령으로 두 선을 선택합니다. 귀 부분도 마저 붙여주죠. 귀를 따라 돌아가는 짧은 선은 전부 크리스를 적용하고요. 긴 가로선은 2개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이건 노란색에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어 가끔 저도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천천히 하나씩 눌러보면서 귓바퀴의 둥근 부분만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델링이 제대로 되었는지 피니쉬 폼을 눌러 솔리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면이 꼬이거나 점이 제대로 붙지 않았다면 에러가 나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그가 좀 있습니다. 모델링이 하나니 브라우저의 바디 폴더에 당연히 바디 하나가 들어있겠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피니쉬 폼을 눌러보면 다행히 에러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Z를 이용해 폼 모델링으로 다시 돌아가면 브라우저의 바디 폴더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거 제법 오래된 버그인데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위해서 솔리드 모델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에디트로 들어가니 괜찮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장부터 하죠. 이제 얼굴 모델링입니다. 새로운 면을 꺼내 사용하면 턱과 정확히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턱에 면 하나를 복사해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면을 하나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합니다. 브라우저의 바디 폴더를 열어보면 두 개의 바디가 있죠. 이제 바디들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일이 많아지니 이름부터 적고 가죠. 첫 번째가 턱이고 두 번째가 얼굴입니다. 브라우저의 얼굴 바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무브를 선택합니다. 이대로 회전하면 원하는 위치로 회전시키기 어려우니 중심점을 바꿔줍니다. 먼저 첫 번째 턱 바디 숨겨주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피봇 클릭, 턱과 이어지는 선을 수직으로 돌릴 수 있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다시 대화 상자에서 피봇을 클릭해 중심점 고정. 그러니까 턱의 각도와 일치하게 위치시켜주는 것이죠. 브라우저의 캔버스와 턱 바디를 활성화해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Alt 1, 맥은 컨트롤 1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박스 모드로 바꿔준 후 모델링을 이어나갑니다. 선과 면을 계속 정리해가면서 모델링합니다. 자, 여기도 턱을 기준으로 잘라낼 것이니 적당히 뽑아줍니다. 대충 만들어진 것 같으니 미러 명령으로 대칭시키죠. 미러 플랜은 YZ. 만약 녹색의 대칭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웰드 버틱스로 붙여줍니다. 아래 눈꺼풀 부분은 보시기에 좀 헷갈리는 각도일 수 있습니다. 인체에 대해 지식이 아주 살짝 필요한 부분이지만 영상을 반복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 역시 머리띠를 기준으로 잘라낼 것이니 머리띠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눈의 외곽처럼 높낮이가 달라 같은 위치로 맞춰야 하는 경우, 위치를 맞춰야 할 선을 같이 선택해 매니플레이트의 바를 살짝 움직인 후 값을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눈도 만들어주고요. 수평 맞춰줍니다. 적당히 높이 조절해서 전체 수평도 맞춰줍니다. 입술이 될 면도 추가해서 웰드 버텍스로 연결해 줍니다. 나머지 코도 면 추가해서 연결해 줍니다. 입술과 턱도 잘 맞춰져 있네요. 얼굴은 턱과 분할해서 출력할 것이라 이렇게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제 성격이라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막아주죠. 뒤쪽도 막아주고요. 위쪽은 여기서 막지 않습니다. 원래의 모델링을 보기 위해 Alt 3을 눌러 스무스 모드로 전환합니다. 뭔가 좀 억울하게 생겼네요. 크리스로 전체를 선택해 각지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선을 모두 선택해 수평으로 맞춰줍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피스 모드에서 패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피니시 폼을 눌러 솔리드로 전환합니다. 에러 났습니다. 리턴을 눌러 돌아갑니다. 자, 에러의 경우는 점이 제대로 붙지 않거나 혹은 점이 1대1로 대응하고도 홀수로 남겨진 경우, 그리고 면이 교차하거나 꼬이거나 찌그러진 경우입니다. 여기선 아마 첫 번째 예시였던 점이 제대로 붙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빨간 원 부분이 에러가 난 곳인데 웰드 버텍스 명령으로 해당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나타납니다. 붙지 않아서 점이 두 개가 있네요. 이걸 붙여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전 컨트롤 Z를 눌러 다시 되돌렸습니다. 웰드 버텍스 명령 실행하고요. 마우스를 꾹 눌러서 나타난 팝업 창에서 순서대로 첫 번째 버텍스 선택하고 다시 마우스를 꾹 누르고 두 번째 버텍스를 선택하면 합쳐집니다. 그리고 크리스. 이제 피니시 폼을 눌러 빠져나가 보면 제대로 나가지는군요. 그런데 이 에러 표시는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기 전까지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쨌건 브라우저의 바디 폴더를 보시면 턱 솔리드, 얼굴 서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나머지 모델링이 끝난 후에 패치를 시켜 솔리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타임라인에서 에디트로 폼 모델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얼굴이 좀 얼룩져 있죠. 솔리드로 전환했을 때 보였던 얼굴 서피스가 비쳐 보이는 것이니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머리를 만들어 보죠. 머리는 원통형이니 실린더를 꺼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면은 XY 평면 지정하고요. 캔버스의 중심에 맞춰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면은 하나면 되기 때문에 대화 상자의 하이트 페이스를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건 대화 상자에서 미리 대칭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위스 시메트리를 체크해 줍니다. 무브 명령으로 위치에 맞게 옮겨주고요. 에디트 폼으로 크기에 맞춰줍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어진 선 모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두 면을 선택해서 정면 위치 조절해 주고요. 측면도 맞춰줍니다. 위에서 보면 약간 마름모 같은 타원형이라 조절이 필요하겠네요. 이건 참조 이미지가 없으니 감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더블 클릭으로 이어진 선 모두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매니퓰레이트의 중심점을 잡고 아주 조금만 축소해주면 전체 면이 뽑아져 나옵니다. 정확한 크기는 없지만 저는 0.96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를 이용해 값을 0으로 만들어 수평을 잡아줍니다.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원통형의 면을 안으로 뽑아내는 경우는 면을 원형으로 뽑아내면서 발생한 엣지의 영향과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실수로 수평에 가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아래에도 같은 방법으로 면을 작성해 줍니다. 전체가 선택이 안 됐네요. 더블 클릭이 가끔 안 될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모델링을 확인하면서 위치를 다시 잡아줍니다. 머리 뚜껑은 9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쿼드볼을 선택합니다. 작성면은 실린더와 동일하게 XY 평면이고요. 꼭 중심에 맞춰 작성합니다. 크기는 적당히. 이것도 대화 상자의 시메트리에서 미러를 선택하시고 세로로 대칭이 되게 미러를 활성화합니다. 무브로 옮겨주고요. 아래의 면 4개를 선택해 딜리트로 삭제합니다. 또 맞춰주죠. 탑뷰에서 머리띠와 뚜껑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태권 부위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요? 어째 돌쇠 스타일로 보이네요. 모델링도 하는 사람 닮는다던데 뭐 그런 건가 보군요. 바디 이름도 작성하죠. 머리띠를 기준으로 자를 것이니 뚜껑 아래쪽은 필홀 명령으로 채워줍니다. 모디파이에서 필홀을 선택합니다. 채울 면에 선 하나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Keep Trace를 활성화하면 모델링한 모양이 유지됩니다. 이건 딱히 에러 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확인해보죠. 괜찮네요. 껍데기 2개, 덩어리 2개 이상 없습니다. 타임라인의 폼에서 에디트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귀와 턱 장식을 만들죠. 귀도 실린더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작성면은 YZ 평면입니다. 역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면은 하나입니다. 대칭은 필요 없습니다. 이동합니다. 에디트 폼으로 맞춰주고요. 귀는 뺨 안쪽으로 살짝 이동해 줍니다. 안쪽으로 아주 조금만 면을 뽑아주고 다시 뿔이 되는 부분을 뽑아 줄여줍니다.
정확한 뿔 모양이 될 수 있게 크리스 적용해 주시고요. 뿔의 끝은 필홀로 닫아줄 겁니다. 대화상자의 필홀 모드를 필스타로 바꿔줍니다. 또 맞춰주죠. 다 만들어진 것 같다면 대칭으로 미러를 시켜줍니다. 실린더를 이용해 귀와 같은 방법으로 턱 장식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매니퓰레이트를 보면 우리가 움직여야 할 방향은 턱과 같은 비스듬한 각도인데 매니퓰레이트는 수평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죠. 대화 상자에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를 셀렉션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오브젝트의 선 방향을 기준으로 좌표측이 새로 정렬됩니다. 턱 장식의 앞면은 바로 닫아버릴 것인데 중심점을 이용해 면을 추가해서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 각각의 점들이 일치하면서 닫힙니다. 이렇게 닫아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크리스를 필요한 부분에 적용합니다. 좀 더 강한 돌쇠가 된 듯한 느낌이네요. 자, 이제 점점 끝이 보입니다. 목보호대를 만들어 보죠. 목보호대는 그림을 그려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만들 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먼저 머리띠의 아랫면을 필홀로 닫아줍니다. 필홀 모드는 필스타입니다. 킵 크리스도 활성화합니다. 이건 참조용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사용 후 지울 것입니다. 그림 그릴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패널을 하나 꺼내서 머리띠 위로 적당히 올려줍니다. 스케치 위치를 방금 작성한 패널로 해주시고요. 프로젝트 명령으로 필 홀로 막은 선을 따냅니다. 옵셋 명령으로 마이너스 0.3mm 간격의 선을 하나 더 만듭니다.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요. 메뉴바에서 익스트루드 선택합니다. 옵셋으로 작성한 선을 선택해 돌출시킵니다. 이것도 대칭으로 만들어주죠. 임시로 만들었던 머리띠 아랫면은 삭제합니다. 앞면도 삭제해 절반만 남겨둡니다. 에디트 폼으로 귀 뒤로 위치시킵니다. 붓기를 만들 것이라 귀와 딱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도 면을 뽑아가며 이미지에 맞춰줍니다. 두께는 1mm면 되겠네요. 이어서 실린더를 이용해 목도 만듭니다. 크리스를 적용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기 굴근이 더욱 강력해진 돌쇠처럼 보이는군요. 나머지는 솔리드 모델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폼을 눌러 빠져나갑니다. 이제부터는 출력을 위한 솔리드 작업입니다. 바디 폴더를 보시면 솔리드와 서피스가 섞여 있죠. 먼저 서피스부터 솔리드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의 기준이 되는 머리띠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려줍니다. 서피스 모델링으로 메뉴를 변경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에서 패치로 뚫린 곳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루프 상태의 오브젝트는 한 번에 패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도 찾아보고 테스트도 많이 해봤는데 그냥 퓨전 360 특징인 것 같아요. 패치를 한 번 더 사용해 나머지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모디파이, 스티치를 시켜주면 패치된 면과 기존의 면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머리띠 솔리드는 가려주고 나머지 서피스는 모두 활성화합니다. 다시 패치 명령으로 막아야 할 면들을 클릭해 막아줍니다. 이건 아직 서피스 상태이니 스티치로 전체를 선택해 솔리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머리에 무슨 기능인지 모를 진과 뿔만 만들면 끝이네요. 이건 솔리드 모델링에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왜 안 보이... 참. 슬라이스를 하면 안 되는군요. 이걸 이제 8개로 만들면 되겠네요. 패스로 정렬할 건데 미리 머리의 둘레를 알아놓으면 편합니다. 저는 102.323이네요. 이걸 8로 나누면 12.7900375가 나오는군요. 이걸 대화 상자에 작성합니다. 개수는 8개고요. 오리엔테이션은 패스 디렉션으로 바꿔주시고 디스트리뷰트는 스페이싱으로 해서 디스턴스에 나눈 값을 적어주시면 정확히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뿔을 만들기 전에 자를 것은 자르고 가죠.
뿔은 폼으로 만들면 꽤 오래 주물럭거려야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솔리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폼으로 쪼물락거리며 만들고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작성하는 스케치를 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머리띠의 윗면을 스케치 작성면으로 지정합니다. 캔버스의 중심에 구속되지 않게 조금 간격을 두고 영상과 같이 작성합니다. 참조 이미지의 위치에 맞게 라인을 조절합니다. 뿔의 끝 지점에 패널을 하나 생성합니다. 방금 작성한 패널을 스케치면으로 지정합니다. 아래의 두 선을 투영시켜 따내고 선에 맞춰 아래와 같은 모양의 도형을 작성합니다. 작성이 끝났다면 투영시킨 선을 삭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첫 번째 뿔 스케치로 다시 들어가 호의 중심에 직선을 작성하고 가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스케치도 같은 작성을 반복해줍니다. 컨스트럭트의 플래닛 앵글로 3개의 직선의 수직면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90도죠. 첫 번째 면을 스케치면으로 지정하고 아래 위 두 선의 끝점을 투영해 3포인트 아크로 연결합니다. 원이 그려지지 않을 만큼 적당히 작성합니다.
두 번째 면도 마찬가지로 아래 위에 꼭지점을 투영하고 3포인트 아크로 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혼은 적당히 그려줍니다. 세 번째 패널도 마찬가지로 점을 투영해 2포인트 아크로 이어줍니다. 더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다면 가상선의 두 점에도 홀을 이어주면 되지만 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로프트 명령으로 아래 위에 프로파일을 이어주고 레일스는 작성된 3개의 선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스케치 폴더를 열고 뿔을 작성했던 스케치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이 선은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로 조절 가능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면서 조절해서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뿔의 위와 아래는 호와 달리 바로 여기서 움직이면 에러가 납니다. 위아래의 호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면 작성했던 스케치로 들어가 모디파이 스케치 스케일로 크기를 바꿔주면 됩니다. 컬러 넣어볼까요? 그럼 좀 보기 좋을 거예요. 단축키는 영문 키보드에서 A입니다. 이 정도면 대충 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태권 부위 헤드 완성했습니다. 뿔은 머리와 붙여 한 번에 출력할 것인지 따로 출력할 것인지에 따라 어떻게 자를 것인지 직접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K2 플러스로 출력했는데 퀄리티가 꽤 좋아 색상도 분리할 겸 따로 출력해 붙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머리 내부의 공간도 목 보호대와 붙일 것인지 턱이랑 붙일 것인지 모델링하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가동성이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 볼 조인트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해 이렇게 턱이랑 합쳐서 출력했습니다. 여러분도 각각의 아이디어를 더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